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지압신공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 잡는 혈자리를 소개합니다. 바로 오십견 잡는 액문혈과 중개혈입니다. 어깨의 통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질환은 바로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은 중년 이상의 나이에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달라붙어서 발생하는 어깨 관절 질환이죠. 오십견의 정확한 병명으로는 동결견 혹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50세가 되면서 많이 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하지만 40대에 발병을 해도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오십견은 팔을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통증이 없다가 어깨를 일정 각도 이상 움직이면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팔을 들어올리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팔을 움직이지 않게 되고 팔은 더더욱 운동 범위가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팔이 굳어집니다. 오십견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팔을 뒤로 돌려서 열중시어 자세를 할 때 어깨가 잘 돌아가지 않거나 통증이 나타나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열중시어 자세를 했을 때 어깨 통증이 나타나거나 손이 등 뒤로 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십견을 예방하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꿈치를 90도로 만든 다음에 양쪽 상완을 옆구리에 붙입니다. 그리고 팔을 점차 벌려서 양쪽 견갑골이 달라붙는다는 느낌으로 서서히 벌려줍니다. 이때 상완과 옆구리는 떼지 않고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3차례 정도 반복한 다음에 다시 상완을 45도 정도로 들어올리고 양쪽 팔은 평행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서서히 벌려줍니다. 이때도 양쪽 견갑골이 서로 달라붙는 듯한 느낌으로 지긋하게 해주면 됩니다. 고개는 숙이지 말고 반듯하게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3차례 정도 반복한 다음에 다시 90도로 올려서 이 상태에서도 평행하게 만든 다음에 양쪽 견갑골을 서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반복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90도로 만들어서 3차례 정도, 45도로 만들어서 3차례 정도. 이렇게 하면 어깨가 시원해지면서 어깨의 통증도 줄어들고 운동 범위도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법은 오십견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면서 오십견이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오십견을 예방하는 두 번째 운동법으로 푸시업을 소개합니다. 푸시업은 보통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푸시업은 벽에 대고 푸시업을 하는 것입니다. 벽 앞에 서서 약 1m 정도 떨어진 거리만큼 서서 양팔을 벽에 대고 체중을 양팔에 가볍게 실어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쪽 견갑골이 서로 달라붙는다는 느낌으로 서서히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시간을 유지하고 다시 밀어서 떼고 양쪽 견갑골이 달라붙는 느낌으로 이런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하면서 오십견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익숙해지면 거리를 좀 더 떼서 하게 되면 좀 더 강도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좀 힘들다고 하면 거리를 좀 더 가깝게 대고 가볍게 반복하는 것도 오십견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운동법입니다. 만약 오십견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아픈 어깨의 통증을 줄여주면서 운동 범위를 개선하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건을 이용하는데요. 바로 때밀이 하듯이 등을 때를 밀듯이 수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왼쪽 어깨가 오십견이 있다면 아픈 팔을
손을 아래로 하고 정상인 팔을 위로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이런 식으로 때를 밀듯이 수건을 잡아서 왼쪽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왼쪽 어깨로만은 힘으로는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오른팔을 당겨서 왼쪽 팔을 위쪽으로 당겨주는 것입니다.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들어 올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하고 내리시고 또 올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하고 내리고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게 되면 굳어진 어깨를 풀어주고 운동 범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50견 잡는 지압법을 소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액문혈과 중저혈입니다. 이 두 혈자리는 특히 어깨를 옆으로 해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액문혈과 중저혈은 모두 수소양 3초경으로 손등에 위치합니다. 액문은 진액의 문이라는 의미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어깨와 목이 함께 아플 때 효과가 좋습니다. 액문혈은 특히 목이 아픈 통증을 잘 치료하기 때문에 경통혈이라고도 합니다. 액문혈의 위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주먹을 쥐었을 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 이어지는 물갈퀴 부위입니다. 동인으로 보면 바로 이 자리가 액문혈입니다. 액문혈의 지압 방법은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주먹을 쥔 상태에서 액문혈을 잡고 손목 쪽으로 지긋하게 눌러줍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왼쪽을, 왼쪽 어깨가 아프면 오른쪽 액문혈을 지압합니다. 지압 시간은 총 5초간 총 5차례 반복합니다. 중저혈의 중저의 의미는 가운데 있는 물가라는 의미로 해열, 진통작용이 있어서 어깨 관절이 굳어지는 경우 물기를 공급해서 부드럽게 해주고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중저혈의 위치는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 허리뼈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중저혈입니다. 동인으로 보면 이 자리가 바로 중저혈입니다. 중저혈의 지압 방법은 역시 손을 가볍게 주먹을 쥔 후 반대 손으로 주먹을 감싼 후 엄지손으로 지긋하게 눌러줍니다. 액문혈과 마찬가지로 통증이 있는 어깨의 반대쪽 혈자리를 지압합니다. 지압 방법은 손바닥 쪽을 향하고 지압 시간은 총 5초간씩 총 5차례 반복합니다. 만약 오른쪽 어깨에 50견이 있다면 왼쪽의 중저혈과 액문혈을 순서대로 5초간 지압을 합니다. 이렇게 총 5차례 반복을 한 후 오른쪽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통증을 확인해 보면서 운동 시에 운동 범위를 늘리면서 관절 운동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다시 중저혈과 액문혈을 5차례 지압을 하고 다시 어깨를 들어 올려서 통증이 있는지 운동 범위가 넓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차례 반복하면 어깨 통증도 줄어들면서 점차 운동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운동법과 함께 액문혈과 중저혈을 지압해 준다면 50견으로부터 보다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동안의 지압신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